그리고 지금 최근에 박선원 메모 조작을 너무 묻어놓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우리 촛불 태극기 연합방이 있는데 뭐 그 좀 여러 명 참여하는 방도 있고 소수 참여하는 방도 있는데 이 문제를 거론을 했다가 싹 나버렸어. 그래서 몇몇하고 결별을 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내가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당신들 처음에 아무도 안 믿었는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이제 척결한다고 하다 보니까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를 믿었듯이 박선원, 홍장원 메모 조작에 대해서도 그냥 장파성을 제끼고 보면은 그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태블릿 조작은 당신들이 인정하면서 박선원 메모 조작은 인정 안 하느냐 해서 사실 대부분 인정해요, 좌파 사람들도. 근데 그 중에 몇몇이 뭐 이따위로 얘기하더라고. 태블릿 조작 위에 딴 얘기 떠들지 마라. 태블릿 조작 이후에 당신만 하나도 안, 심지어 박정 이승만까지 끌고 돌아가지고 태블릿 조작 위에 박정 이승만을 얘기한다거나 일단 하나도 안 들을 테니까 떠들지 마라. 뭐 이따위 떠서 내가 결발해버렸는데 근데 그걸 한 거 보니까 아니 내가 이게 좌파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왜 보수하고 국힘당하고 윤석열이 박선원 메모 조작을 덮었냐. 우리 지금 보수 인사들 23명이 이걸 써가지고 어제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덮어놓고 윤석열 구명운동한다, 윤석열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거는 저도 좀 변 대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박선원, 홍장원 이 메모 조작에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좌파 쪽에서 뭐 일부 그런 사람들이야 뭐 그 사람들이 뭐 나라하고 진실보다는 일단 자기 표결에 정권 잡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마라 하니까 뭐 할 말 우리가 뭐 안 하면 되지만 소위 말 보수파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윤석열 의견이 어떻고 지금 윤석열 의견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디어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파 중에서 적어도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구독자 최소 50만 명 이상 되는 하던 배성이가 됐든 고성구이가 됐든 뭐 이 나름대로 그 보수파 그 유튜버 메이저 유튜버로 해당되는 자들이고 또 윤석열 탄핵 때문에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말하는 자들 입에서 왜 이 중요한 박선원 메모 조작이 완전 완벽하게 다 밝혀진 자체를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람들이 왜 뭘 가지고 보수파라 하는 건지 뭘로 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막겠다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추겨 다녔는지 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주변에 안 그래도 그 대구 내에서도 일부 뭐 사실 우리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이 정치 검찰의 태블릿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이건 사실 잘 모르거든. 모르면은 또 어차피 윤석열이 찍고 그 윤석열이 당연히 그때 억울해하는 일부 애들한테도 그럼 박선원 메모 조작에 왜 말을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들을 안 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사람 뭐 있고 뭐 좌파 쪽 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다. 지금도 유튜브를 해가지고 좀 나쁘게 한 코인을 그렇게 윤석열을 지키자고 만세 부르면 윤석열을 지키자고 그렇게 떠들면서 했던 사람들 위해서 왜 신혜식 대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박선원 메모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거는 정말 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순수한 이 나라 극장하는 보수파 국민들 포획파라는 것도 불가하다 봅니다. 이 과학이네 그런 이야기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윤석열이가 억울하고 김건희가 불쌍하다 이렇게 말로 방송해가지고 트럼프가 어떻고 자꾸 남은 나라 사람 끌어들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변 대표 실행 때부터 다 밝혀놨지 않습니까? 이거 한마디 언급 뭐하는 사람들이 하도 국민의 당사가 국민의 당사 찾아가지고 이거는 왜 그거 하나 뭐하냐 말도 한마디 못하면서 무슨 보수파 메이저명 무슨 그 구독자 100만이니 80만이 할 게 뭐가 있냐 말이야.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일부 그 보수파 국민들도 저희들이 말하는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묻어두니까 뭘 해도 지금 좌파들은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독자 그래서 송영길 대표 여기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좌파들을 몰아가려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좌파들은
자기 진영이 불리하니까 덮을 수 있죠. 물론 저는 그러니까. 용납은 못하지만 네. 문제는 보수 중에서 보수. 특히 윤석열 만세 찬양, 윤석열 어게인하는 쪽 의회 덮기, 한쪽에서도 이게 많은 문제. 거잖아. 이게 사실은 그 좌우통합방에서 싸울 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말대로 진짜 메모 조작됐으면은 윤석열과 보수가 왜 덮어놨겠냐 이런 말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변한 게 아니 그러면 태블릿 조작은 보수에서 왜 덮어놓냐. 그래서 덮어놨다는 말이 떠나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보면은 조작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나는 좌든 우든 이 박선원 메모 조작은요 태블릿 조작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간단한 사건입니다. 이거. 이건 그냥 다 잡았어요. 이 복잡할 게 없- 예, 잡았어요. 복잡할 게 없는데. 예. 근데 보수 쪽에서 덮어놓고 있는데 여기서 송영길 대표 여기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분이 이거 얘기 안 한다 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 태블릿 조작됐다고 지금도 매일 그 자체라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아니 보수 우파 정치인 중에 누가 그래 그 태블릿 조작이다 말 한마디 합니까? 지금도 입만 열면 매일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럼 매일 똑같은 얘기하고 또 이거 알아서 또 도와줄 거다 도와주고 있고 그 박선원 메모 조작도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밖에서 한 얘기 말고 송 대표 욕할 게 아니고 이건 보수에 심각한 무슨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수 우파 이거 제약사에서 뭐 지금도 방송에서 매일 떠드는 보수 우파에서 지금 박수 메모 조작에서 왜 말 한마디 안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저 좌파들한테 이기가도 합니까? 저는 내부의 그거부터 고쳐야 되지. 이념적 다른 진영의 사람 이야기할 그 없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집회에서도 사실은 뭐 박선원 메모 조작 얘기가 좀 주로 신 대표 쪽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단순히 한동훈 근데 한동훈이가 또 이 메모 조작에 개입해 있어요. 아까 누가 그 홍철기 씨가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이거 한동훈이 이 메모 조작에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원의 그 한동훈 라인들이 이 홍장원과 연결돼 있다는 거 설립하다 하고 한동훈이가 이 메모 조작에서 강제 구금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내란을 쳤기 때문에 뭐 한동훈이 뭐 안 낀 데가 없긴 합니다. 뭐 솔직히 태블릿 조작부터 메모 조작, 박근혜 뇌물죄 조작 뭐 다 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동훈을 척결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메모 조작은 이건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남 핑계 될 거 없이 우리 스스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잡은 게 다 잡았어. 메모 조작도 박수 메모 조작도 당연한 거지만 그러면 지금 김어주이가 우방국 대사로부터 들었다 한 사설 명령하는 그 말에 대해서 왜 아무도 안 따집니까? 보수파에서. 그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고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한동훈이가 명목상으로 배신했는 게 김어지 말 듣고 니 잘못하면 사살된다 하는 그 말 듣고 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그 말 그렇게 윤석열을 지키겠다 해서 그 말 지금 윤석열이 안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지 않다고 우리 안 합니까? 우리 할 거 다 하잖아요. 명예훼손 소송은 일단 제3자가 소송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처벌 의사를 확인하긴 하는데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은 제3자가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어준이 말로는 윤석열이 한동훈이를 사살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윤석열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이니까 윤석열 파리들은 김어준을 고소하면 돼요. 당연히 그럼 해야죠. 수사 들어갑니다. 당연히 근데 해야지. 지금 소장 낸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결국 홍장원도 제가 고소한 박선원하고 홍장원 제가 고소했지 예. 윤석열 파리들 전환기리움하고 아무도 고소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무슨 윤석열 의견이냐고. 윤석열 의견. 난 이런 것도 왜냐면은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변 대표님하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핵심은 간단하거든. 저희들이야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군이 박근혜 대통령이 원치 않든 뭐든 간에 진실을 밝히는 핵심은 그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듯이 그럼 윤석열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그 핵심이 어떻게 그것도 김어준이는 국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언했는 거야. 국회에 나와가지고 우방국대에서 했다 그 얘기를. 그런데도 지금 국힘당이야 제껴놓더라도 그러면 보수 우파로 자칭한 나름대로 그렇게 말 잘하시는 분들 왜 그 하나 보수장 못내냐? 내가 어쨌든 이 박선원 메모에 대해서는 또 어제 좀 작은 좌우통합과에서 논쟁을 한 2시간 동안 했는데 설사 박선원 홍장원이 메모 조작해도 뭐 윤석열의 내란죄는 문제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해서 이건 수사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자, 우리가 처음에 태블릿 조작을 9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검찰이 개입했다는 거는 3년 뒤에 확인했습니다. 2020년도 3월에 확인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우린 JTBC의 오보나 이런 걸로 조작 보도로 판단했는데 3년이 지나서야 검찰이 개입했다는 걸 알게 됐고 EPC를 잡으면서 2022년도에 잡으면서 특검 제4팀이 개입했다는 거는 5년 뒤에 잡은 거예요. 그러면 박선호 홍장원 메모 조작은 확정됐는데 이게 둘만의 범죄냐 조직적으로 개입했냐 배후가 있냐 없냐는 수사를 해봐야지 아는 거고 장시호 태블릿 조작을 잡으면서 장시호의 또 다른 위증 박근혜와 최성원이 현금 거액을 나눠 썼다는 위증까지 나오니까 이게 박근혜 모든 뇌물죄 이 누명을 벗겨내듯이 이건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그 어떤 사건인지 개념 규정이 나와야지만 이 메모 조작이 윤석열 내란에 어느 정도의 이 영향 끼쳤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좌파가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윤석열 탄핵하고 싶으면 좌파한테 내가 요거를 솔직히 나 같으면 하지만 그래서 몇 명 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 더군다나 윤석열 아직도 만세 찬양하는 쪽에서 해서 이걸 밝혀내면 다 엎을 수도 있는 사안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왜 자꾸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지금 윤석열 탄핵 우리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냐면은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준 첫 인상 그게 있는 거거든.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손석희가 최순실이 허접한 여자의 태블 PC 거기에 가지고 조작을 해서 들센 연수물까지 다 뜯어 고쳤다 하는 거기서 박근혜라는 사람은 최순실이 허접한 여자에서 지배를 당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갓 때려가지고 국정농단을 만들듯이 이 박선은 메모 조작이 우리나라 이거 내란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자체 가지고 정치인들을 구속 감금시키는 거기에 대한 현역들을 만드는 게 핵심 요소 아닙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지.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야들이 접근해 가는 방법이 국민들 현혹시키는 방법이 똑같은 거거든.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아직까지 말 한마디 안 해. 나 특히 그 변호인단들 나 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석동현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 조작 문제 파헤치는데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죠. 유영아가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했고 있었고. 근데 다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유영아 빼고는 태블릿 조작을 이슈시키려고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죠. 움직이셨죠. 도태우나 뭐 네. 해가지고 다 그렇게 열심히 움직였는데 유영아만 반대했었는데 지금 이 윤석열 변호인단은 전체가 안 움직여요. 전체가 안 움직여요. 그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상당히 베테랑들이 다 보긴보다 왜?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또 법을 좀 아니까 그 나름대로 베테랑 변호사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그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왜 슬쩍 말 한마디 하고는 제대로 파악 안 돼가는 건지 지금도 안 지금도 하죠.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그 뭐 지금 그럼 그한테 박선아 홍장하고 지금 뒷거래 하나? 이상하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리 안 나오려면 지금은 당장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박선희가 지금도 깔짝깔짝 글 올리고 있느냐? 저 도망가야 되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기현 판사가 12월 만에 마무리한다 그랬는데 일단 지금이라도 고소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에다가 박선원하고 홍장원을 증인 신청해가지고 메모 조작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일단 내란 혐의를 벗어나야 뭐가 되든 그 자체가 핵심인데 그걸 우리가 옛날에는 몰라서 그렇지. 그 당시 내가 지금 항상 이야기하지만 왜 김한수라는 인간을 그 어떤 인간들보다 나쁘다고 저는 내가 김한수 집 앞에 가서 한 대가 두 달 개인 집회도 했지만 왜 나쁘다 하면 JTBC가 방송할 때 지가 이틀 3일 만에 나가 검찰을 불러가지고 거짓말 위정에 동참할 게 아니라 그 계약서 위조에 동참할 게 아니라 지가 기자회견할 그 태블 PC는 최순실이가 내 거며 거기에 하면 거기에는 무슨 수정 기능이 없는데 무슨 들선 연습을 고친단 말이냐 그 한마디 했으면 그냥 탄핵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거든. 박선은 메모자 이것도 박선은 이걸 메모자를 확실하게 들고 나면 어떻게 이 지금도 내란 밝히자 내란 그 걸려가지고 옆에 말하는 것보다 내란 공범죄라고 몰아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걸 왜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꼼짝도 가만히 있냐? 저는 박 대통령이 도움 안 줘도 우리가 9년 만에 태블릿 조작을 밝혔듯이 윤석열 쪽이 이거 덮으려 그래도요.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게 터져 나오면 그것까지 나오겠죠. 왜 윤석열 쪽이 이거를 덮었는지. 덮는다 하는 게 저희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덮을 수도 안 되고 덮일 수도 없는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정말 뭐 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다음 개입 안 했다. 마지막에 자칭 보수파로 나타나가지고 뭐 윤석열을 지키니 뭘 하는 사람 그건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그분들이라도 지금 박선원 공장 메모 조항을 지금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